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윤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유산이란 유산의 종류, 유산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유산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 중에서도 오늘 시간 절박유산의 치료는 병원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유산의 종류를 설명하는 동영상에서 제가 다음과 같이 시기와 증상에 따라 임상적으로 유산은 6가지로 분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두 번째 절박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나머지 5가지는 유산이 되는 경우예요. 그렇지만 이 절박유산은 이름에 유산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아직 유산이 안 된 경우예요. 그렇지만 피가 나고 배가 아파서 유산기가 보이는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치료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 유산이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절박유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정의는 임신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20주 이내에 이렇게 자궁으로부터 피가 나는 상황, 그리고 동반 증상으로는 하복통, 경련통, 허리 통증 이런 것이 동반된다라고 이전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절박유산을 확인하는 과정은 산모가 배가 아프고 자궁으로부터 출혈이 나서, 그러니까 피가 나는 거죠, 질적으로. 그래서 산모들이나 보호자들이 놀래서 병원에 와서 아기가 괜찮은지 확인을 했더니 초음파에서 아기 집은 그대로 있고 아기도 잘 있어요. 그렇지만 아기 집 주변에 이렇게 피가 고인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뭐 100% 이렇게 주변에 피가 고인 것이 보이는 게 다 절박유산의 소견은 아니지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피가 나는데도. 그렇지만 전형적인 경우 이렇게 아기 집 주변에 피가 고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아기는 괜찮은데 피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는 유산은 아니지만 유산기가 보이고 있군요 라고 설명을 하죠. 이런 경우를 절박유산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이 절박유산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고 설명하기 전에 큰 병원들,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홈페이지 찾아보면은 다 의료적인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큰 병원들의 홈페이지들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삼성서울병원 절박유산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봤더니 절박유산의 치료법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냥 안정을 좀 권하는 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딱히 안정하는 것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네요. 아산병원에서도 절박유산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한 발 더 나가서 안정을 권유하고 있긴 하지만 안정한다고 해서 유산을 반드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해도 유산되는 경우는 유산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죠. 물론 아세트아미노펜을 이용한 통증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타이레놀을 배가 아플 때 쓸 수 있다. 그 정도만 설명하고 있네요. 서울대병원.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건 뭐 우리나라 대표 병원들이잖아요. 절박유산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안정을 취하는 것이 추천되는 정도입니다. 역시 또 이렇게 설명하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다 교수님들이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죠.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절박유산에 대해서 딱히 치료법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네요. 그러면 치료법이 없는데 무슨 절박유산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고 오늘 강의를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또 던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또 검색을 해봤어요. 뉴스죠. 이번에는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습관성 유산, 절박유산. 여기 절박유산이 나오죠. 똑똑한 대처법. 임신 12주까지 폭통, 질출혈, 절박유산, 곧바로 병원 가야. 곧바로 아까 앞에서 보면 큰 병원들에서는 딱히 치료법도 없는데 곧바로 병원 가서 뭐 하나요? 서울 성모병원 산부인과 고모 교수는 절박유산일 때 병원을 곧바로 찾아오시면 유산방지제 등을 통해 유산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산방지제가 있는데 유산방지제? 그럼 앞에 서울대나 삼성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은 유산방지제가 없나요? 근데 왜 여기 서울 성모병원은 마치 비밀의 약이 있는 것처럼, 비방의 약이 있는 것처럼 유산방지제가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어쨌든 유산방지제라는 게 이제 또 거론이 되네요. 물론 이제 많은 산부인과 그 큰 병원의 산부인과 홈페이지 내용들을 보면
치료법이 없다는 경우도 많고 또 치료법이 있다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세 병원을 또 거론했던 거는 치료법이 없다는 쪽의 주장이고, 또 이제 치료법이 있다는 쪽의 내용을 설명을 또 찾다 보니 이제 순천향 또 병원에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절박유산 프로게스테론 치료. 프로게스테론, 이 호르몬을 임신 시 출혈이 있거나 출혈과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 사용하였더니 효과적인 보고가 있어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임신 시 출혈이 있거나 폭통이 있거나, 이건 절박유산이잖아요. 절박유산에 이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하였더니 효과적이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고, 뭐 경구제, 먹는 약, 주사제, 질정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한 4주간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앞에 이제 유산 방지제가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라고 설명을 했고, 드디어 이제 약의 성분명인 프로게스테론도 거론이 됐죠. 그러면 이제 앞에 그 큰 병원들 또는 어떤 교수님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절박유산의 치료 방법은 1. 안정, 2. 프로게스테론 약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유산 방지제, 프로게스테론, 과연 유산 방지제가 프로게스테론일까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정답이다, 모든 유산에 이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하면 유산이 방지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유산이 되는 경우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태아 요인으로는 염색체 이상, 기형, 이런 것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엄마 요인으로는 뭐 산모 나이 또는 뭐 흡연, 질병, 뭐 여러 가지 습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죠. 직업 같은 경우 유해한 환경에 또 노출이 된다든지, 뭐 면역학적인 질병이 있다든지. 근데 그런 다양한 원인에 이 프로게스테론을 딱 쓴다고 다 유산이 방지가 될까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프로게스테론을 쓰는 주 이유는, 처음에는 이 유산되는 원인 중에 황체기 부전이라는 병이 있어요. 배란 이후에 여자들은 이제 생리를 하고 배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생리를 하고, 근데 배란 이후의 시간들, 생리할 때까지의 시간들을 황체기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 황체기가 유독 짧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황체기가 짧으면 그 황체에서 나오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충분하지 않아서 임신 초기에 착상되고 임신을 유지하는데 좀 잘 안되고 유산되는 경우가 밝혀졌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하면 유산이 방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충분하지 않은 프로게스테론을 밖에서 투여해서 충분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황체기 부전에만 이 프로게스테론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황체기 부전이라는 병이 딱 구분되지가 않아요. 사실 많은 산부인과에서 황체기 부전을 진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불임 클리닉, 시험관 임신을 하러 간다든지 그런 불임 클리닉, 특수 클리닉에 갔을 때 간혹 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심지어 불임 클리닉에서도 꼭 황체기 부전을 다 진단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황체기 부전이라는 진단이 아주 깔끔하게 딱 진단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원인들을 좀 포괄해서 이렇게 프로게스테론을 쓰면 좀 유산이 방지되지 않을까.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이니까, 유산의 한 가지 원인이니까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하고 프로게스테론을 좀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절박유산이 있을 때 프로게스테론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보고서들에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보고서도 있었고, 또 어떤 보고서들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좀 상반된 보고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보고서들은 상반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치료법이 없다라고 해서 이런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하지 않고, 또 어떤 병원들에서는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믿고 또 사용하는 병원들도 있고, 약간 좀 현재까지는 이게 상반된 견해가 딱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트렌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 그 트레이닝 받는 수련 받는 병원의 그 트렌드에 따라서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조금 치료를 이렇게 이 프로게스테론으로 치료하는 결정을 서로 다르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는 그룹도 있고 안 하는 그룹도 있고. 사실 저는 개인 병원이다 보니까 산모들 대다수의 개인 병원들은 좀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의존해서 대체로 엉덩이 주사를 놓거나 질정을 처방하거나, 예전에는 또 경구약,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그 약 먹는 약이 현재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쓰지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질정이나 아니면 주사를 쓰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또 큰 대학병원에 가면 효과가 없다라는 보고서를 또 의지해서 그냥 안정하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아기가 괜찮은지 외래를 짧게 추적하면서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치료하는 그룹도 있어요. 그럼 이쪽 그룹이 오르냐 저쪽 그룹이 오르냐 라고 질문하면 아직까지는 결론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룹도 있고 저렇게 하는 그룹도 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실제 프로게스테론 종류는 이렇게 주사제가 있고 질정제가 있고 이렇게 먹는 약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듀파스톤이라는 이게 이제 다이드로게스테론인데, 이게 있을 때는 이 약도 많이 처방을 했는데, 요즘은 이 약이 뭐 원료 수입이 뭐 문제가 있는지 생산이 중단이 돼서 현재는 주사제와 질정을 주로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사제의 프로게스테론의 약물 정보를 찾아보면 이렇게 절박유산에 프로게스테론을 10에서 50mg 1일 1, 2회 나누어 엉덩이 주사를 놓는다. 이렇게 약전에도 이렇게 용법 용량에 설명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먹는 약 그 듀파스톤도 해보면 이렇게 절박 유조산에 치료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습관성 유조산에도 치료를 하고, 황체 기능 부전에 의한 불임증에도 이런 약들을 처방한다라고 또 검색이 되네요. 그 다음에 질정제를 보시면은 역시 뭐 프로게스테론 결핍으로 인한 불임 여성에서 또 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신을 하기 위해서, 임신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프로게스테론 쓰는 것에 대해서 효능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나라 뭐 약물 정보 이런 사이트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논문들에서 프로게스테론이 효과가 없다라는 논문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저는 효과가 있다라는 또 논문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2017년에 보고된 이 논문에 보면 51개의 논문을 검토했는데,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군과 비교했을 때 경구 프로게스틴과 질정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한 결과 절박유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경구 복용량이 통계적으로 더 좋더라 하는 이 보고서를 또 발표를 했어요. 2017년에. 좀 아쉽게도 이 논문에 의하면 먹는 약이 더 좋다, 질정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또 먹는 약이 처방이 안 돼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다음 이제 코크란 라이브러리. 이 코크란 라이브러리는 의학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제 많은 논문들을 검색해서 정리를 해 놓더라고요. 2018년의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코크란 리뷰 결과 절박유산의 치료에서 프로게스테론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 있을 수 있다라고 리뷰 되더라 이렇게 설명하죠. 그다음에 2020년에 또 이제 논문이 하나 또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는 미국 산부인과 학회지네요. 유산 예방을 위한 미분화 프로게스테론 질정제. 근데 질정제에 대해서 이제 또 논문을 또 2020년에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2건의 대규모 임상 시험 결과 짧은 기간 사용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는 없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사용할 경우 특별히 아기나 엄마에게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았더라. 대신 유산 병력이 있는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유산을 한두 번 했던 여성들에게 초기 임신 때 출혈을 보이는 경우, 즉 절박유산으로 진단되는 경우 질정제, 프로게스테론 질정제를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 즉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게 또 결론 내리지 않고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논문들을 보면은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 또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좀 가능성을 이렇게 시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여준 3개의 논문을 통해서 뭐 주사제 또는 뭐 경부제 그리고 질정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논문을 기반으로 많은 또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뭐 주사도 놓고 질정제도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 가면 안 쓰고 어떤 병원에 가면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트렌드의 차이라고 했죠. 그리고 안 쓰는 것도 뭐 틀리다고 말할 수 없고 쓰는 것도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제 설명을 듣고 저한테 오시는 또 산부인과에 오시면 환자들은 원장님이 이렇게 이유로 약을 쓰시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치료, 침상 안정에 대해서 해봅시다. 코크란 리뷰를 또 한번 보면 임신 전반기 중 절박 유산이 있는 여성에서 유산을 예방하기 위해 침상 안정이 도움된다는 신뢰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안정을 한다고 해서 유산이 반드시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또 제가 이 예를 한번 설명을 했어요. 물론 피를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무리하고 노동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피가 나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안정을 한다고 해서 유산을 절대적으로 막는다 이런 또 보고서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뭐 아까 삼성서울병원에서도 한 48시간 정도 지켜보시다가 피가 줄어들면 또 활동을 하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다고 가만히 절대 안정, 절대 침상 안정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다만 과활동을 줄이고 좀 무리하게 활동하는 거,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힘들다,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고 좀 휴식을 취하면서 피가 나는 것이 멈추기를 또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현재 절박유산이라는 것은 임신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이 안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무리하게 힘들게 일하는 것은 좀 쉬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좀 쉬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또 논문들에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성분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뭐 처방을 안 하시겠지만 또 처방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약을 쓰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말고 그렇게 치료받으시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